안녕하십니까.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4번에서부터 25번 문제까지 12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쉽게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는 로저스의 인간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인간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칼 로저스는 우리가 이제 현상학 이론 또는 인본주의 이론, 인간 중심 모델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칼 로저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병리적 관점을 강조한다 그랬는데요. 로저스는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자아실현 경향성을 타고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강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병리적 관점은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바로 병리적 관점을 취하고 있죠.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똑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로저스는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현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또는 내담자, 상담 모델이니까 클라이언트 또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상학적 장이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주관적 경험 놓쳐서는 안 될 단어라고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비합리적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규정한다라고 했는데요. 비합리적 나오면 생각나는 것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것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이런 것들은 로저스의 인간관에 맞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비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합리적 존재로 고쳐야 됩니다. 로저스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규정합니다. 합리적 존재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번에서 제가 CF를 해서 만약에 비합리적 신념이란 단어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앨리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앨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시험 지문에서 비합리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로저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합리적인 존재로 규정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앨리스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무의식적 결정론의 존재로 규정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의식적 결정론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무의식 강조한 사람, 정신이 결정한다. 뭐죠? 지그문트 프로이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 단계 생각나는 사람 매슬로우가 되겠습니다. 에브람 매슬로우가 바로 인간의 욕구 단계를 나누었던 학자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슬로우가 5번 지문의 내용입니다. 14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 문제인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니까 단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는 어떻게 되죠? 감전구형입니다. 해봐요. 시작.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답이 나옵니다.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어 역조작성, 동의어, 가역성이라 하죠. 가역성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체적 조작기. 유목화가 가능하여, 유목화는 분류의 개념입니다. 유목화는 뭐의 개념이다? 분류의 개념. 다시 하겠습니다. 유목화는 분류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동물과 식물이 생물보다 하위 개념임을 압니다. 생물 아래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다. 이게 바로 분류의 개념. 이것도 마찬가지 구체적 조작기. 탈중심화로 인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 벗어남.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탈중심화. 탈중심화라는 말로 지금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도 언제냐?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구체적 조작기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15번 문제, 이런 걸 못 푸시면 안 됩니다, 절대. 보존 개념 획득, 그 다음에
유목화, 서열화, 앞에 서열화 나왔었죠. 그 다음에 탈중심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 조작기의 중심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앞에 아동기의 문제가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한 단계에서 두 문제 이상 나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아동기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식이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자아의식이 발달해서 고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자아의식이 점점 더 발달해 나가는 시기죠. 자, 그리고요, 위기 경험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고독에 빠지기 쉬운 것. 청소년기입니다. 무슨 기다? 청소년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은 청소년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단체놀이, 아동기 때 하죠. 운동장에서 협동이나 경쟁이나 협상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예, 맞습니다. 단체놀이의 이점이잖아요. 이런 아동기에서 단체놀이의 이점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의 기대와 문화적 기준에 맞는 성역할 기준을 내면화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역할을 내면화한다. 성역할 기준을 내면화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역할 학습을 의미하죠. 성역할 학습. 성역할의 기준을 내면화한다. 부모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문화의 기준이요. 이 문화의 기준은 환경의 영향이 되겠죠. 무슨 영향이요? 환경의 영향이요. 자, 그러면 나는 남자로서 어떠한 것이 남성의 기준이야? 부모는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어, 나한테? 남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성역할 기준을 자기에게 내면하는 그러한 단계가 학령정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꼭 정리하세요. 학령정기 때 성역할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 정리해 내셔야 됩니다. 3번 지문 별표. 많이 나오는 지문은 아니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사회적 관계가 확대됐다. 처음에는 학교, 이웃이었는데 또래 집단으로 점점 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청소년기. 가족으로부터 독립이라 했어요. 준비한다 했어요. 독립한 시기는 청년기고요. 준비하는 시기는 뭐예요?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여기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부과의 관계가 악화됩니까? 아니죠. 증진되죠. 증진됩니다. 성인의 승인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친구로부터의 승인입니다. 친구로부터의 승인이에요. 5번 지문을 고쳐야 됩니다. 아동기의 내용으로 고쳐야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부와의 관계가 증진되고 친구의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동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16번 문제에서 답은 2번이죠. 답을 찾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단체 놀이는 아동기 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단체 놀이를 통해서 협동이나 경쟁이나 협상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셨다면 아무리 옳은 것을 찾는 문제라 하더라도 쉽게 답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오답 노트합니다. 1번은 청소년기, 3번은 학령정기, 아동기 바로 전, 그 다음에 4번은 청소년기, 5번은 지문을 바꿔야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친구들, 동성 친구가 되겠죠? 친구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아동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성격이론과 학자의 연결 문제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런 거 풀어내셔야 됩니다. 분석심리이론은 융이고요. 인본주의 로저스고요. 사회학습 이론 반도라고. 개인심리론 메슬로우가 아니죠. 개인심리론은 아들러입니다. 아들러가 개인심리론 학자가 되겠고요. 행동주의론은 파블로브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극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꼭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돼요. 1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청소년기의 특징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기 때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섭식장애입니다. 무슨 장애다? 섭식장애. 이 섭식장애가 1번 지문에 나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섭식장애는 신경성 무식욕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경성 무식욕증, 그게 바로 거식증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과 그 다음에 폭식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섭식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별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난다? 여자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난다 합니다. 아무래도 몸매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여자 청소년이기 때문이죠.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섭식장애가 더 많이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1번 질문 바로 틀렸어요. 자아정체감 확립이 주요 발달과 에릭슨이 말했습니까? 네. 또래 친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까? 네. 가설을 통한 연역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 생각해내세요. 논리적 추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체적 조작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도 가능하죠. 연역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 이게 바로 추상적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상적 사고가 바로 추론 능력이거든요. 추론 능력,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추자입니다. 이분 추예요. 자, 추론 능력이 있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맞습니다. 성적 성숙은 감정 기복과 같은 극단적 정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갑자기 성숙하는 시기가 여기 청소년기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는 극단적 정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는 청소년기라고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성적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성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도 맞고요.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가져오는 질풍노도의 시기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섭식장애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많이 등장하는 장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18번 해결했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학자간 주장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학자 세팅됐고 오른쪽에 내용 들어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은 패턴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에릭슨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어요. 어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여기죠. 의식적인 사고죠. 여기 띄어나서요. 의식적 사고. 자, 의식적 사고란 단어가 결정적 포인트예요. 그러면 의식적 사고에서 사고를 다른 말로 인지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피아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은 피아제로 정리해야 돼요. 에릭슨이 아닙니다. 자, 2번 인간 행동은 결정적 단어 나왔죠? 관찰학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관찰학습은 반두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떡 떨어지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피아제입니다. 인간은 환경적 자극 없이도 동기화가 가능한 자율적 존재다라고 했어요. 환경적 자극이 나오면 행동주의인데 없어도라고 했어요. 자극이 없어도 그럼 행동주의 아니에요. 동기화가 가능한 자율적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네, 동기화 생각나죠? 자기 강화, 자기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반두라입니다. 누구라고요? 반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지문 반두라로 정리를 하십시오. 4번 들어갑니다. 인간 행동의 결정인자는 개인이 현실을 보는 방식에 기초한다라고 했어요. 개인이 그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결정된다. 스키너가 아니에요. 스키너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강화와 벌과 같은 이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게 스키너고요. 개인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이게 바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입니다. 개인의 무슨 경험이다?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현실. 현실이라고 한 단어는 뭐예요?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거든요.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연결되어서 나오면 로저스입니다. 누구라고요? 로저스. 4번 지문은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의 이론에서 바로 인간 행동의 결정인자는 개인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 기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앨리스. 인간 발달은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여러 단계. 점성 원칙 결정적 힌트 에릭슨이죠. 에릭슨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스키너 틀렸고요. 피아제 틀렸고요. 앨리스도 틀렸습니다. 19번의 답은 2번이 답이죠.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나머지 지문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관찰학습 나왔다. 판두라. 이건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걸 알면 옳은 것 찾기 할 때 훨씬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개념은 뭐냐?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한다 했죠? 고민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지속한다 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힌트. 다양한 정보 수집하고 탐색하는 행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두 번째 힌트. 여전히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의 힌트. 세 번째, 상태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구체적인 과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자기 스스로 했다면 자아정체감 성취나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정체감 유실이 나왔어요. 여러분, 유실은 여기 위에 있는 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집 활동도 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민도 하고 다양한 정보 수집한다, 탐색하는 행동도 한다 그랬습니다. 정체감 수행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체감 혼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위기감도 하지 않고 어떤 관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혼란이죠. 따라서 혼란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성취는 제가 그랬죠. 선택과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아니죠. 유예입니다. 유예. 자, 유예라는 것은 뭐예요? 유예는 우리가 보통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해서 위기 경험을 해요. 충분히 그 청소년이 위기 경험을 하고요. 자, 타인의 관여는 일어나지 않죠. 다른 사람의 관여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어떤 불확실한 상태가 되는 거죠. 불확실한 상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상태를 거쳤을 때, 우리가 정체감 유예 상태를 거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취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충분히 위기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기를 우리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이 답이 돼요. 자, 20번 문제 알아놓으세요. 이전에 시험에서는 여기 정체감 유실이 많이 나왔었어요. 유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정체감 유예가 이제 등장한 것은 아주 오랜만에 등장을 한 겁니다. 알아놓으실 바랍니다. 20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 다음 상황이 설명하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스키너의 상자에서 스키너 결정적 힌트 나왔네요. 힌지는 계속 움직이면서 환경 탐색을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러 먹이가 먹이통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맛있는 먹이가 떨어지니까요. 이때 먹이로 인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증가된다라고 했어요.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조작적 행동이라 합니다. 이것을 조작적 행동이라 해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인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거니까. 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반응.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우리가 조작적 행동이라 하거든요. 무슨 조건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배우셨어요. 답이 1번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브죠.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화, 개 타액 분비 실험. 그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이 앞에서는 고전적 조건화가 시험에 나왔었죠. 자, 모방, 소거. 모방이라고 하는 건 모델링을 말하는 거예요. 판도라의 모델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소거는 익스팅션이라고 해서 강화를 중단하는 거. 강화 중지라고 하죠. 강화 중지. 그 다음에 관심을 중단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소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처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21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문화에 대한 문제.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끊어봐요. 어떤 공통적인 경향이다. 예, 맞습니다. 자, 쉽게 말할까요? 미국 사람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같나요? 다르죠.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어떤 공통적인 경향을 우리가 바로 문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문화의 상대성이라 하죠. 문화의 상대성이 있다. 문화의 상대성 또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문제를 제거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 많은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자,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요. 질서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거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 환경보다 인간의 정신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물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보다 더 환경보다는 이 정신활동을 더 중요시하는 게 바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통합체,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거시체계라고 봅니다. 상당히 큰 거시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시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거시체계 중에 하나를 문화로 보죠. 그래서 서로 긴밀히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가 서로 관련을 맺어요. 상호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이것이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큰 거시체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5번 지문이 틀렸는데요. 여러분, 이 문화 변형이라는 게 우리 시험에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다시 나왔어요. 보실래요? 둘 이상의 사회가 장기간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나 양쪽의 문화체계에 뭐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문화 변형이라 해요. 예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문화 변형이라 해요. 문화 통합이란 말은 없어요. 자, 문화 변형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사회가 있어요. 둘 이상의 사회가 있는데 예전에 뭐 미국에서 원주민 있고 그다음에 원주민이 있고 토착민이 있고 그다음에 이주민이 있잖아요. 원주민과 이주민이 계속해서 장기간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가 변화되는 현상, 이러한 것들 우리가 문화 변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변형의 내용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5번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서 느낀 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온 게 또 나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이런 문제 하나를 우리가 하나 먹고 따먹는 당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인행사에서부터 사회복지법제론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이 공개된 문제 9회 때부터라도 꼭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 건질 수 있습니다. 한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건질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해내시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22번의 답은 5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2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3에서 6세라 했어요. 그러면 3단계가 되고요. 이 3단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학교 들어가기 전 학령, 정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의 문제입니다. 나이를 3세에서 6세라 했거든요. 그러면 타율적 도덕성이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요. 타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 자 이렇게 해보세요.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10세 전후로 봤어요. 10살 전후로 봤거든요. 그러면 3에서 6세는 10살 전이니까 당연히 타율적 도덕성이 맞겠죠. 네, 가번 지문 맞습니다. 나번 지문 들어갑니다.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유아기 3세에서 6세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로 말하면 2단계 때 자아가 형성된다 그래요. 2단계가 학문기잖아요. 그런데 3단계 때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자존감 정리하시고요. 대개 이제 이럴 때는 유아기 3단계에서는 학령 정기, 유치원을 들어가고요. 어린이집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생깁니다. 왜요? 거기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자존감도 생기게 되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타인으로부터의 인정도 자존감의 형성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도 발달하게 되고요. 자존감도 형성되는 시점이 유아기가 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 남근기 3단계 들어갑니까? 네, 구황남 이렇게 정리하고요.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여기서요.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 관점이 발달한다 그럼 틀려요.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하면 맞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라 하거든요. 자,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주어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두 가지로 할게요. 자, 능력이 형성된다, 발달한다. 그러면 이거 학교 다니는 시기예요. 학교 다니는 구체적 조작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아동기, 앞에서 아동기라고 썼으니까요. 아동기, 학령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달하기 시작한다.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학령정기,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예, 유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한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 문제 헷갈릴 수 있었을 건데 답을 1번으로 한 사람은 많이 헷갈린 사람이에요. 답이 5번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시작한다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23번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혼동이 많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3번 문제 별표를 3개 정도 쳐주시고요. 가나다라 다시 말씀드리면 피아제는 이 유아기를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아기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자아개념도 더욱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프로이드로 말한다면 3단계니까 남근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가 아니라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발달한다, 형성한다 그러면 아동기가 돼야 되니까요. 구체적 조작기와 연관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노년기입니다. 자, 노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심리사회적 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 청년기입니다. 무슨 기다? 청년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 심리적 유예기간이 필요한 시기, 심리적 유예기, 청소년기 말씀드렸죠. 앞에서 심리사회적 유예기라 했어요. IQ 검사에서, 지능검사에서 그 말이죠. 젊은 사람과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죠. 보인다라고 해야 돼요. 젊은 사람과 노인분들의 지능지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유동성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커텔이 말한 유동성 지능, 노년기 때 쇠퇴되는 지능, 그것 때문입니다. 자,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단기 기억을 잘합니까? 장기 기억을 잘합니까? 장기 기억을 잘하죠. 그러니까 감퇴 속도가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써드릴게요. 단기 기억보다 무슨 기억을? 장기 기억을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지문 맞습니다. 5번 지문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노인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국가입니다. OECD 1위예요.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자, 여기에서 뭐예요? 절망감. 심리적 위기 누가 말했죠? 절망감. 에릭슨이 말했죠.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바로 5번 지문의 오답 노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4번 답을 해결했습니다. 꼭 노년기의 문제 알아놓으셔야 돼요. 오답 노트 해드리는 거 그대로 다 적어 놓으시고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큐블러-로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적응 단계,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외우시나요? 5단계가 있죠. 부분 타 우수입니다. 부분 타 우수 꼭 외우셔야 됩니다.
부분타 우수를 찾아가겠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를 거치는데요. 1단계 들어갑니다. 충격과 심한 불신감을 나타내며 강하게 부정한다. 부정의 동그라미요.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 합시다. 죽음의 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부정입니다. 두 번째 2단계 주변 사람들로부터 화를 내며 사람들한테 화를 내며 분노를 터뜨린다. 분노 2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3단계 타협 들어가 있습니다. 타협으로 죽음을 연기하고 싶어 합니다. 타협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게 아니라 우울해집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우울 성향을 보이는 거죠. 우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4단계라 해야 돼요. 5단계입니다. 5단계는 담담하게 생각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부, 분, 타, 우, 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분타 우수를 외우셨다면 4단계에 우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암기법이 이렇게 실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비의 과정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부분타 우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 패턴은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 분, 타, 우수를 찾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사회복지조사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사회복지조사론보다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전략 영역으로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략 영역이라는 것은 25개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22, 23개까지 맞춰주시는 영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전략 영역이 되는데 거기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고득점을 취득해서 꼭 다가오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